백 교수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초청을 했는데 몸이 좋지 않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홀로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소리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의 신상과 관련한 얘기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자기 운명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맞췄느냐. 스트라다무스. 한스트라다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월 7일 날 관훈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4월 10일 이후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대한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꼬일 것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느냐. 이기든 지든.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현실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감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애언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일을 이렇게 그 당시 추단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놀랍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참패라는 표현을 보통 일부에서 쓰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5.4% 패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의석수로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총선 참패 그 패배를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자명을 하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기든 지든 간에 내가 인생이 꼬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청거돼 가지고 설왕설래 할 때, 비대위원장으로 청거될 때 주변 인사들이 너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만만한 곳이 아니니 자칫 소모만 될 것이다, 그게 소모품으로 끝날 그렇죠. 것이다. 네. 이런 주변에 만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불쏘시개로 끝난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법사위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자들이 또 그 당시는 이 비대위원장설이 막 나오니까 저 윤석열 아바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공사로 인연이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낄 자리가 없다. 네.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누굴 맹족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월 1일 날 또 저 대전에 처음 그 대전 시장 처음 방문했죠. 신년 인사에 대해서도 총선 이후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얘기들을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예감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은 정말 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인생이 꼬일 것이다, 또 누구한테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오찬 초청 이걸 거절한 걸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얘기가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9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월요일 날 22일 날 오찬에 비대위원들하고 함께 오찬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물론 정중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4월 10일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꽤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벌써 2, 3일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징병을 한 거다, 아니겠? 징병을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좀 홀로 서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아바타 이런 얘기를 들었는 형태인데,
보면 이제 두 차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보도가 된 이 부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남 서천 화재 그 현장에 같이 만날 때 90도 폴더 인사를 해서 참 이게 이제 그 봉합이 됐죠. 예, 소위 1차 말하면 갈등이 갈등은. 이제 그 하회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의 보도가 됐지만 그러나 앙금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또 일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참패를 하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물러났는데 아마 결정적인 거는 저는 홍준표 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오찬을 하기 전에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한동훈이요.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쉬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힘의 어떤 승리를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진짜 결국은 탈진을 한 거죠. 네, 탈진을. 네, 그런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먼저 초치를 해서 오찬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무슨 그 전 정부의 뭐 개 내지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면서 또 뭐 어린이 같은 뭐 아이돌 뭐 이런 형태로 그 비하를 했던 이런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초대를 했어 1대1로. 그것도 만찬의 초대로. 예, 근데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가격해 버립니다. 다시는 당에 돌아오지 마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주군을 배신해가지고 예. 폐쇄자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전에 나왔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이 끝난 이후에 SNS 상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배신자론을 들고 나오.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두 분이 의기투합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섭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1대1 만찬이 아니라 비대위원을 같이 함께 동석한 초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만찬도 아니고 오찬입니다. 네, 오찬입니다. 오찬이라는 게 뭐 길어봤자 2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시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추종하는 위드 훈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드 함께 더블. 훈이 이제 예. 훈을 영어로 한동훈은. 했더라고요. 예. 위드 훈이 이 위드 훈이 모임에서 이 국회에다가 수백 개의 지금 한동훈 돌아와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응원 화환이죠. 예, 화환을 보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노출이 그 언론에는 노출이 안 됐는데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격앙된 그런 어떤 워딩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보통 리더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멀이나 인포멀이라는 어떤 리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어떤 형태의 리더이고 하나는 무관의 이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리더의 자격을 갖는 사람이 무관의 리더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무관의 리더,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크라운드 리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이 국힘이나 현 여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소중한 인재로 발탁을 하는 게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은 비대위원들하고 또 오찬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인간적인 윤석열 이유를- 대통령과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얼마든지 전화를 해서도 초청을 할 수도 있고 한번 만나자 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윤재욱을 건너고 또 무슨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절차를 그리고 밟았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독대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1호를 차원에서 위로도 하고 또 두 분은 정말 20년 이상의 인연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정말로. 분들 아닙니까? 네, 정말 눈빛만 그 봐도 동지. 서로 네. 다 이심전심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지죠, 동지. 정말 말 예. 그대로. 그래서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좀 독대를 통해서 단독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찬이라는 게 뭡니까? 오찬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같이 함께 거기서 뭐 모여서 깊은 얘기를 못 나누는 자리입니다. 결국 오찬 한번 하자는 그것도 19일 날 전화를 금요일 날 보내가지고 월요일 날 하자. 22일 날 하자는 것은 아무리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전 비대위원도 그랬던데 아무리 백수라기도 너무한 거 아니냐. 백수 물론 지금 뭐 역할이 없으니까 백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잠재력은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요. 정치권의 그 복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분석이 왜 있냐면, 지금 그 친윤 쪽에서 상당한 비판을 가했지 않습니까? 네, 1차, 그렇죠. 2차 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금 총선이 끝나서, 국힘이 지금 소위 비윤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비윤이 또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거기도 또 군웅 활거예요. 네네. 나경원, 안철수, 그러니까요. 김태호, 윤상현 뭐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당대표 한번 해고 그렇습니다. 권성동도 요새는 비윤이라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비윤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 가서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윤들의 지지를 또 받는 것도 어려운 게 앞으로 또 3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권력이 갖는 파워풀한 거는 뭐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력의 힘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어떤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잡아 끌어서 포용을 하는 게 가장 큰 지금 현실이 되는 게 아닐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야 또 보수 통합이 네, 또 이루어지는 통합이 거예요. 되는 지금 건데. 쫙 쪼개져 네. 가지고 서로 핥히고 물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양쪽에서. 이제 일부에서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일부에서 벌써 이제 22대 개원하면 레임덕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정권 심판론이 비롯한 이 여러 형태가 특검법이 이제 뭐 상정이 되면서 전국이 시끄러워집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 국힘 쪽에서 정말 또 비윤 뭐 친윤으로 갈리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참 풍비박산 될 소지가 있어요. 전국. 8사람만 이탈해버리면은 거부권이고 뭐지고 아무것도 통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인 분석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대표로 지금 출마할 계제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포용을 해서 어떤 그 당의 역할을 맡긴다라든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입각을 시키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 정말 똘똘 뭉치는 이런 어떤 협상 투쟁 이런 두 가지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내각 쪽에 가서 일하든가 그러나 이미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정치를 떠날 수도 없고 정치 본인 떠나시죠. 스스로도 네, 정치에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하겠다는 굳건하거든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뭐 금배지가 없이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직책을 줘야죠. 네, 직책도 줘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면 뭐 내년이라도 재보선 그렇죠. 지역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본인 말대로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번 국토 대장정을 해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진짜 민심 속으로 들어가. 과거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라고 나카소네 총리가 아주 유명한 그렇죠. 총리 아닙니까? 유명한. 그 사람이 중간에 그런 낙선을 맛보면서 일본 전국을 순례.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개조론. 예. 그게 아주 히트를 친 거고 그래서 낙하선회가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 과정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민심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진짜 민심 속으로 완전히 침잠에 들어가야 그렇죠. 하고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속속들이 파고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년 충분히 공부를 할 거예요. 또 밤에는 책 보고 낮에는 또 마을에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교류하고. 또 이 의견을 나누고 그 지역에 또 유력자들도 만나서 또 의견도 들어보고 그게 다 자기 자산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여건이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심 한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큰 자리를 염두에 뒀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역량을 쌓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정말 공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민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민심과 이 소위 말하면
민심이 하늘에 천심이 닿는다. 그러면 이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행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 순행이라고 해도 좋은 이런 형태의 이 전국 지역 순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치유나 힐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정말 절호의 좋은 기회가 네. 왔다. 국가 지도자가 제대로 되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 쪽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법 쪽에.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는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네. 반도체 이런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혀하고 또 하나는 국가 지도는 외교 안보에 대한 그렇죠. 식견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잃어버리면은 나라가 망해요. 그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늘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네. 식견을 1년 정도 쌓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쌓아야죠.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어떤 그 로드맵을 설정을 해가지고 큰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 플랜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뭐 여론조사상의 차기 지도자 이 조사하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1위죠 여권에서는. 예.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뭐 나경원 굉장히 미미한 다 합쳐도 안 됩니다. 한동훈 하나만 밖에 안 돼요. 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자로서 보수 우파의 가장 적임자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상의 지표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네.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갔으면 뭐 고영신 TV를 좋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시청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 측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전달을 해주시는 게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